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댓글에서 구독자님께서 지금 인센티브 전기차 인센티브 법안이 있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냐, 제가 계속 사실은 근데 옛날부터 이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게 자주 질문해 주시는, 요즘 최근에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져서 미국에 계신 분들의 하나이긴 하지만요, 계속 질문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서 좀 더 강한 어조로 이제는 이제 흐름이 더 정확해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기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그렇게 왜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도 좀 발을 뺀 거 아니냐, 그쵸,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거의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결정타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더 큰 이유는 너무 그러면 제가 테슬라를 사라고 종용하는 것 같고, 너무 아무리 전기차 팬이라지만 전기차 세일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타는 제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수정 법안,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한 수정 법안이 이제 나왔는데 아직 통과된 거 아닙니다. 뭐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정되는 얘기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은 크레딧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좀 고액 연봉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국과 미국의 어떤 연봉 비교라든지, 미국에서는 이게 개인이냐 뭐 메리트냐에 따라 이제 천지 차이기 때문에, 애가 있냐 없냐 천지 차이기 때문에 뭐 10만 불이 고액 연봉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쨌든 힘들지만, 이 이상 버는 사람은 이제 전기차를 못 삽니다. 아니, 못 사는 건 아니죠. 보조금은 못 받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가 4만 불이 넘으면은 이 주는 인센티브를 확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마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정도 말고는 거의 사기가 힘들고, 실제로 근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차를 보더라도 4만 불 이하는 그렇게 없습니다. 한 이 정도 코나 EV라든지 뭐 미니 쿠퍼, 근데 좀 이제 거리가 다 짧은 차들이기 때문에 좀 미국에선 좀 비인기 차들이죠. 근데 제가 과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캘리포니아의 주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죠. 미국에는 크게 보조금이 중앙보조금과 중앙정부에서 주는 7,500불 보조금과 주에서 따로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미 주 보조금이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더 강력히, 제가 이걸 전해드렸는데 이미 소득에 이제 자꾸 베이스를 걸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찜찜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좀 비싸고 고액 연봉자들한테 너무 전기차 혜택이, 물론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퍼주는 거란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도 이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그게 비싼 거는 안 줍니다. 테슬라 그 비싼 모델은 안 주고, 그나마 이건 양반이죠. 어쨌든 소득에 연계돼서 이게 보조금이 움직이고, 그렇게 5,000불씩 막 퍼주던 콜로라도 역시도 최근에 이거를 대폭 삭감하는 등 주들의 움직임이 이랬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딱히 이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기 하원들 다 들어가 있는데, 각 주에 관련된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과연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요할 때 사시면 됩니다.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는 더 이제 강력하게 말하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 이걸 계속 좀 더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아예 저는 이제는 못을 받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기대하지 말라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4만 불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그 페이즈 아웃 되는 것도 20만 대 그대로 냅둡니다. 그러니까 GM하고 테슬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GM하고 테슬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 구조적인 것도 제가 지겹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GM에 있는 UAW, GM의 노조가 반대를 합니다. GM에서 전기차를 팔겠다 그러는데 거기 노조가 전기차 하지 말라고 무지무지 반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페이즈 아웃이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 정부는 노조로부터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노조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 반대를 하는데 저 페이즈아웃을 무슨 수로 풀죠? 그러니까 계속 수정되고 이렇게 난도질되지만 여기에다가는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왜 올렸냐? 그냥 올린 거죠.
다 올라가는데 이참에 이제 수익성, 물론 원가 상승도 있겠지만 수익성을 제고하는 거고, 뭐 이걸 노리고 올랐다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UAW가 굉장히 반대하는 현 입장에서는 저 페이즈아웃도 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을 걸면은 뭐 포드가 만드는 F150이라든지 리비안도 있죠. 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나온 회사들은 이런 그냥 기존에, 그러니까 미국은 시스템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바뀌는 게 없습니다. 겨우 그 현재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더 좋게 수정한다라는 거는 전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치고받고 그 견제와 균형이 잘 잡혀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들어 엎는다라는 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크게 기대를 안 하시고, 저는 강력히 테슬라를 추천하고, 현재 있는 차들 중에서 테슬라가 제일 낫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슈퍼차저, 그러니까 그나마 인프라스트럭처 빌로,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겟팅해서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인프라를 바꾸는 거에 일환으로 받는 거지 전기차로 타겟팅해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GM도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대하지 마시라. 그냥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매우 흡사가 거의 똑같지만 더 강력한 어조로 보조금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이 없다 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주냐? 보조금 없이도 수익을 그렇게 내는데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이것도 다른 회사들과 다 관련 있는, 경쟁사들과 관련 있는, 요즘 카인드라이버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이걸 보여줘서 그나마 아마 내연기관의 오랜 전문 저널로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 충분히 이해하고, 요즘 나오는 기사들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전 차종을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 ADAS죠. 차선 뭐 유지라든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현대기아차도 테스트했습니다. 이분들이 젊은부터 심지어 캐딜락이 자랑하는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손 띄고 운전하는 핸즈프리까지 뭐 테스트 안 한 차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시스템을 일본부터 일제, 테슬라, 뭐 미국의 핸즈프리, 독일 차까지 싹 다 테스트했습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테슬라가 그나마 양반입니다. 테슬라는 벨트를 풀었을 때 이걸 모든 걸 캔슬하고 쓰는 정도인데 결국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 이렇게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첨부 영상들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일단 버클을 안 풀고 운전석에 나오는 거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아예 저번에 제가 댓글에 그럼 악의적인 눈으로 하기 때문에 캐딜락은 낫다. 여기 왼쪽에 슬쩍 보시나요? 영상도 아마 첨부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인프라로 IR로 이거를 검사해서 진짜 눈을 아는 줄 알았는데 웬걸 저렇게 눈이 그려져 있는 안경조차 피하질 못합니다. 의미 없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사람이 이거를 투입하려고 그러면은 다 합니다. 근데 되게 웃겼던 게 테슬라나 GM은 그나마 좀 보수적으로 안전벨트가 풀리면 완전히 쓴다라든지, 이게 아마 스바루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닛산이나 스바루 정도면은 이거 다 캔슬하거든요. 벨트가 풀렸을 때. 근데 벨트가 풀렸음에도 상당 부분의 차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유지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죠. 그나마 조금 더 누가 낫냐 그러면은 테슬라가 좀 나았습니다. 근데 그거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들은 맘만 먹으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들의 ADAS는 맘만 먹으면 다 가능합니다. 속이는 게. 이 보시면 혼다 어코드, 그러니까 일종의 테슬라의 치터죠. 무게추를 달아서 핸들을 속이는 과정인데 일제 차들 다 이게 가능했습니다. 아까 보인 안전벨트를 풀으면은 이제 무산이 되는 스바루마저도 결국 이렇게 좀 무게추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도로를 막고 현실적인 도로 상황에서 직접 테스트를 한 건데 하나같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행보조 장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어디까지나 주행보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회사들이 과연 테슬라를 비난할 수 있냐? 절대 비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현대가 이걸 밑바닥부터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내연기관 회사들, 레거시 회사들은 다 모빌아이 칩을 거기에 몇 개 부품 조합해서 만든 거지, 자체 개발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조합하는 걸 자체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막 연구소에서 한다 하지만 실제 양산되는 제품들은 다 그런 부품 회사 걸 받아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이렇게 얼마나 이걸 했을 때, CFET를 뺐을 때 뭐 아니면 손을 놨을 때 이게 몇 초마다 하는지 다 재는데, 어떤 거는 15초 막 이렇게 짧게 보수적으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현대 40초는 좀 중간적인 편입니다. 중간보다 조금 긴. 근데 역시 현대도 여기 나오죠. 시트벨트를 빼도 예, 그냥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운전하다가 그 안전띠를 풀어도 그냥 하던 일, 예,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테슬라를 지금 비난할 게 아니라고 제가 예전부터 이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은 아무래도 그쵸, 저는 일개 유튜버니까. 근데 이런 또 카인드라이브의 전문, 아주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저널에서 이걸 다 증명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안전한 차 한 대도 없습니다. 뭐 내 차는 아닌데, 아니요, 카인드라이버가 거의 전 시스템을 다 테스트했기 때문에, 특히 현대까지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까지 테스트를 했지만 위험하다라는 점, 맘만 먹으면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행 보조지, 신뢰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예, 이맘때쯤 다시 생각나는 우리 컨슈머 리포트의 테슬라 까기, 이 오토파일럿의 문제들, 뭐 드라이버에서 이제 나와도 뭐 좀 작동된다더라. 이게 좀 너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기사가 굉장히 악의적이었네요. 좀만 다른 회사 거를 한 대만 테스트해 봤었어도 이런 기사를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나. 진짜 컨슈머 리포트를 제가 카인드라이버보다 높게 쳤었는데, 이제는 카인드라이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00% 완벽한 차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운전자가, 이거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는 특수 면허가 필요한 거지,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나이 제한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100% 안전한 차는 없고, 상대적 비교는 그나마 가능하지만 너무 좀 그간 우리가 지금, 왜냐면 우리는 차악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잣대가 너무 harsh하지 않았나. 차악을 골라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현존하는 주행 보조 장치는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우리가 다 회피할 수 있으며, 테슬라가 워낙 화제가 되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정말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런 일방적인 기사들을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100% 안전한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었다간 진짜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